자, 오늘도 집합건물 분쟁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명기에서 징구기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상가의 관리단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관리단 대표 임기가 2년 다 돼서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관리단 대표를 선출하려고 했습니다만 구분 소유자가 다수이고 또 지방 여러 곳에 계신 관계로 서면결에 서로 찬반을 물어서 저희 관리단 대표 연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개월 동안 구분 수혜자들에게 홍보하면서 서면결서를 받았고 서면결에서 80%에 이르자 당선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고 이후에 몇몇 구분 수혜자들이 공고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팔았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즉 소유권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간과했던 것이에요. 발견되었고, 이 때문에 해당 구분 소유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로부터 서면결서는 받았지만 이 공고할 당시까지 시간이 한 10개월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10개월 공고할 당시에는 소유권자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소유권자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때문에 해당 구분 소유자가 아닌 신규 구분 소유자로부터 다시 서면결서를 받아서 다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소유자들이 공고 이후에 서면결서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당선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선 공고는 무효인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 규정부터 보시면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접 방법에 의한 결의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해서 여기에서 관리 선임 같은 게 포함되겠죠.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즉 80% 이상입니다. 의결권, 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분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서면으로 결의한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단서는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구분 소유자 머릿수의 80%와 의결권, 지분의 80% 이상이 어떤 안건에서 동의한다고 서면으로 표시하면 이 서면기서로 인해 가지고 관리단 집회가 열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런 것입니다. 즉 관리인도 선임할 수 있고요. 관리규약 지정할 수 있고요. 또는 관리인 해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집합금법은 서면결의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가름, 대신에 구분 소유자 수 및 의결권 지분의 각각 5분의 4, 80%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서면결의서의 공고나 서면결의서 진구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80% 이상의 결의를 갖추었다고 한다면 서면결의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공고 사실 그 자체에 따라서 서면결의 효과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너무 기교적이라고 할 것이에요. 자, 공고는 그냥 어떤 사실이잖아요. 나 관리됐다라고 하는 사실행위지 않습니까? 어떤 공고하는 행위가 실제 80%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좌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고했으면 유효하고 공고 안 했으면 무효다? 또는 공고 안 했으면 아직 안 뽑힌 거다? 80% 넘었는데 공고 안 했어 봐요. 그러면 안 된 겁니까? 이 법 규정에 공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그래서 공고 사실에 따라 가지고 공고 이후에 80%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규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 규정에도 없는 공고 절차로 인해서 집합건물법의 서면결의 효력, 즉 80%까지는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서면결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관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렇게 공고 이후에 제출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서면 결의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재건축 총회나 이럴 때는 그 당일날 총회를 전제를 한 경우에 어떤 집회나 총회를 전제로 한 경우에 집회에서도 서명기에서 받습니다. 집회 못 나오시는 분 서명기에서 내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에서 서명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집회에서는 위임장 가지고 결의하신 분도 계시고 서명 결의로 결의하신 분 계시고 이렇게 집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요. 그 이후에는 서명결에서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집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집합금법 제41조에 나온 서명결의는요. 이런 집회나 총회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총회를 전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회를 여기에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일반적 집회에서의 서명결의는 그 집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서명결의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 이해돼요. 하지만 이런 지금 여기 당의 사항과 같은 집합금법상의 서명결의는요. 이거는 집회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집회를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80%를 받으면 그때 결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재건축 결의할 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재건축 결의할 때 일관된 판례가 뭡니까? 서명결의서가 부족하면 그거 될 때까지 뭐 3년이건 4년이건 5년이건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투고도 있는데요.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서명결의, 즉 재건축 결의를 서명결의를 받거든요. 이 재건축 결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공고가 중심이 아니에요. 80% 되면 그때로부터 완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례에 비춰보면은 지금 고등법원의 이런 판단, 공고 이후에 제출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아마 집합금융법상의 서명결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판례들은 앞으로 좀 대법원을 통해 대법원에서 좀 정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런 집합건물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태도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판단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